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그러면서 2달 만에 $200를 회복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2달 만에 $200를 회복했다. $200를 회복한 것은 지난 3월 31일, 그러니까 저희 오테라가 개국한 지 딱 한 달 때 되던 날 $207 46센트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개월 만에 $200를 회복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Y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도 있고 중국에서도 모델 Y가 잘 팔린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죠.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중국에서만 해도 1분기에 모델 Y가 94,469대가 팔렸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 급증했고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이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랍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뭐 모델 Y도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BYD의 추격에 추월당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모델 3의 신모델이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BYD는 마진율이 5% 정도 미만인 회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조금 힘을 좀 더 내준다라면 이 BYD 격추대 다시 역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모델 Y하고 뉴 모델 3가 좀 중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 그리고 빨리 모델 2가 나와서 중국에서도 1위를 다시 재탈환하는 좀 이러한 사건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아까 모델 3 신모델을 또 이런 타이밍에 공개한 것도 아주 전략적이죠. 예, 전략적인 것이고 또 이걸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중국에 생산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요것이 또 어떤 효과를 줄지 이러면서 저희가 전에 뉴스 체크해봤을 때 중국에서 만든 걸 캐나다로 보내서 네, 팔고 이런 것들의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랜드님 감사합니다. 머스크 형 제발 집중해줘라고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이창열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랜드님이 모델 2는 2024년 말에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네, 우선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 공장이 우선 지금 멕시코 가동이 2024년 후반기에서 그러니까 첫 시작은 2024년 하반기 하겠지만 본격 생산은 2025년이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은 모델 2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프라이징으로 사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도 쭉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로 모델 2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멕시코 기가 팩토리 결정됐다라고 했을 네. 때는 저희는 그렇게 예상했죠. 네. 멕시코 공장에서 첫 나오는 자동차가 모델 2가 될 것이다. 네. 그게 뭔가 그림이 그럴 듯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공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뿅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근데 또 모르죠. 지금 중국에 가는 이유가 중국에서 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을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역시 일론 머스크. 이거 아까 사진이 똑같은데 다른 기사입니다. 네.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디커플링. 워딩을 이야기했어요. 자, 머스크가 이날 베이징에서 이 사진에 보이는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어서 마치 샴 쌍둥이처럼 나눌 수가 없다라고 비유를 했대요. 이러면서 중국의 외교수장과 외국 기업인 간의 1대1 만남이 흔치 않은 일인데 일단 만났고요. 이러면서 머스크가 중국 총리와도 만날 수도 있다라는 네, 그건 이야기. 상하이 공장 가서 아마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좀 배제하고 중국의 이 IT나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것들을 좀 배제시키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샴 쌍둥이와 같다. 우리가 이익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존재지 이걸 뭔가 칼 무르 자르듯이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번 저 주주총회에서도 그 유사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 심지어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하고 야. 하지만 갈등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했을 정도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그러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후퇴기로 접어들게 될 경우에 중국하고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중국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테슬라 보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애플한테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감을 좀 맞춰주는 거는 저는 적절하게 필요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어쨌든 중국에게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내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중국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방문할 것으로 네. 예상이 돼 거기서 중국 총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당근 하겠죠. 당근 만나겠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 챙겨본 것 중에 중국의 메가팩 네. 공장 이야기도 네.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메가팩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뭔가 행보나 뭔가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기대도 그런 좀 있어요. 기대감이 있죠. 당연히 메가팩 측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솔라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라라든지 윈드라든지 이러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럭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뭐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저장했던 것을 그리드에 연결해서 좀 이 일관성 있는 전력 생산량을 보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메가팩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메가팩 시장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메가팩 시장도 당연하게 중국에서 노릴 수밖에 없는 거대한 에너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FSD의 중국에서의 실현 네, 이것도 그렇죠. 대단히 큰 리창 총리 정도 만나야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과연 중국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성과를 보일지 또 어떤 말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